저는 도서관 협회가 회원들의 참새 방앗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협회의 성장이 결국은 도서관 현장과 사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해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도서관이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직업이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정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8월 30일에 창립된 도서관 단체인데요. 공공도서관 외에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이 모두 함께 회원으로 있는 연합체 성격의 단체입니다. 그동안 도서관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정책의 파트너 역할과 동시에 도서관 현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13대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 3년 동안 일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사무국을 총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할까?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2010년, 2014년도 그 선거 때도 도서관 공약을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매번 그 정책 제안서를 발간을 해서 후보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출마하시는 분, 또 당선되시는 분들의 도서관 공약이 상당히 줄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 공약을 내세운 분들이 거의 없어졌고 대신 뭐 국립도서관, 또 국회도서관, 또 광역도서관 이런 것의 분간을 유치하겠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도서관계의 트렌드를 좀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복합 문화센터와 같은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좀 새로운 공약이었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가 지금 이렇다 할 대표 도서관이 없는데 거기에 공약이 없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서관계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도서관 법도 2021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양적인 도서관의 확충보다는 질적 성장을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인력이나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공약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장한테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은 사실 무서운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도서관 운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민원성 글이 올라오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만큼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뭐 개인 차원에서의 민원성 글도 있지만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서나 관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기 때문에 자유 게시판 읽고 또 의미 있는 글이 올라오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또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 게시판이 사실은 무서운 메뉴이긴 하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책과 굉장히 가깝게 어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책이 많이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학금분고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자꾸 읽게 됐고 뭐 국문학을 할까 뭐 영문학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사서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도서관학과를 가게 됐어요. 가고 나니까
책을 마음껏 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왔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첫 직장이 신문사였는데요. 신문사에서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우리 자료실에서 했는데, 그때 정보원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사서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용자의 정보 추구 행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사서의 지적 역량이 얼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게 공공도서관으로 넘어오면서 일을 하는데 가장 뒷받침이 됐습니다. 사서직은 말 그대로 정보원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정보원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도서관만 알면은 도서관 학을 모른다. 그때는 문헌정보학이 아니고 도서관 학이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또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린이 서비스를 하면 어린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또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서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책만 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모순이고,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해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도서관이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직업이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보통 얘기하는데, 리더는 사실 조직에서는 소수이고 직원들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사실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로우십이나 또 여러 부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사실 어떤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도서관 사서들은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었고, 함께 뭔가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뭔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이제는 같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서울도서관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에는 위탁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직이 너무 제각각이고 그런 것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개선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필요하고 정치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서들이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때 협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서관 사서로 보여지는 일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반납 데스크, 지금 이미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장소 점검한다고 휴가 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장소 점검도 기계가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이고 딱히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들은 모두 기계가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사서는 뭘 하냐? 사서는 AI 사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가 아무리 학습 속도가 빠르고 해도 그 AI는 기계일 뿐이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AI에는 인간만큼 살아서 뛰는 심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AI가 아무리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려고 해도 인간만큼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의 미세한 부분까지는 따라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서는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질문을 던져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비서처럼 AI를 부려야지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의 사서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제가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열이면 열 전부 다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한국도서관협회가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대만큼 협회가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협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 협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지만 그 역사만큼 기반이 단단한 조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처럼 일을 역할을 잘 못하니까 회원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면당하니까 더 협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회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협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쓴소리를 하더라도 협회에 직접 하시고, 비난을 하시더라도 협회 안에 들어와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서관협회가 회원들의 참새 방앗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저희가 협회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거든요. 근데 국립중앙도서관에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하러 온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협회 요새 뭐 하고 있지? 하고 들려보고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더 제안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부러라도 찾아오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고, 보다 더 젊은 사서들이 협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그래서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협회의 성장이 결국은 도서관 현장과 사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미 2004년에, 그러니까 20년이 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도서관 관장이 됐을 때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봤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나도 이런 도서관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은 미국의 뉴욕 공공도서관의 얘기예요. 뉴욕 공공도서관이 인구가 850만의 그 뉴욕시에 4개의 전문도서관과 지금 한 90개 정도의 분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요. 사람들이 꿈을 잘 만들어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서의 역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정말 감탄했고, 거기서 만난 사서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고, 또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체불능의 사서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경지에는 다가가지 못하지만 아직도 이 책은 굉장히 유효하고, 또 알고 이 책을 읽으면 문장 하나하나가 또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절판이 된 책이지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사다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평등을 얘기하고 균등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똑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산업사회에서 필요했던 거고, 지금의 사회에서는 다 개별화되고 또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 사회가 됐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I의
사서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인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의 사다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